6월 1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크게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조금 주춤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급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초반부터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기대가 되었는데, 사실 올해만 해도 12조 원 넘는 순매수세가 유입되었어요. 물론 그 중에 10조 원이 삼성전자지만 외국인 투자들의 추가적인 물량을 국내 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다분히 뭔가 필요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증시 특징이 뭡니까? 제가 오늘 장정시장에도 강조드렸는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의 장점은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반등하죠. 지수가 반등하면은 선물 옵션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네, 시장에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활성화가 뛰게 되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다만 대형주가 꼬꾸라지는 순간 전체적인 주도주가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푹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업종들이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업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025년도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거는. 그래서 적어도 2024년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넘어가야지 바닥을 찍고 실적에 대해서 반등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발로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고치를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재료가 뭐냐?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엔비디아가 주춤하거나 떨어졌을 때 이런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장전시장에 증권사 리포터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난 이 매수 리포트를 쓰자마자 이거를 연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역시 리포터의 승률이 굉장히 매섭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주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결국 이 차액 결제 거래 CFD를 유한타증권 제하고는 사실상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좀 황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CFD 거래 규모가 여러분들 1년에 거의 한 7, 80조 원 규모예요. 근데 그 규모가 날아간 거예요, 시장에. 네, 시장에 날아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 좋겠지만은 아예 여기서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그 시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7, 80조 원의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채권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죠. 결국 레버리지 상품들이 하나가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네, 이런 걸 본다면은 네, 좀 시장에 좋지 않고, 시간을 좀 거슬러 보면은 4월 달에 이제 CFT 사건 터지고 난 뒤부터 확실하게 대응주 장세가 더욱더 많이 집중이 되었다는 점을 본다면은 시장 자체에 이런 모멘텀을 가져가기가 좀 불안하다. 왜냐면은 지금 지수는 거의 뭐 2600을 터치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야, 신용 잔고가 줄어든 것도 아니야.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밀어 올린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들이 밀어 올린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스피는 보통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운영하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데 지금 수급이 다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어느 하나 업종을 주도하는 수급이 없어진 상태로 코스닥도 외국인도 들어오고 뭐 코스피는 개인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꼬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하는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5월달부터 그냥 맨날 2, 3%짜리 단타만 들어가고 물려도 그냥 뭐 추매하거나 아주 순절하면 되죠 하는 게 방향성이 없어요. 막 이 저번 주에는 마이너스 30%였다가 갑자기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갑자기 5, 60%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물론 지수 추정 뭐 ETF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죠.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고 대형주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우리가 흔히 말 돈이 많이 없는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많아야 좋아요. 변동성이 많아야지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내가 포트폴리오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만 치고 가다 보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로 포트폴리오 다 짤 수가 없잖아요. 짜기도 많이 힘들고.
네,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가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거래대금 보세요. 하루 만에 지금 확 줄어버렸죠, 또다시. 네. 거래대금이 계속 이제 18조 원을 상회하느냐, 18조 원, 20조 원까지 유지해주느냐, 아니면 그 아래를 유지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잡힐 겁니다. 네, 그래서 18조 넘어가면 다시 20조 원을 돌파해 고객의 탁금도 올라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를 따라서 그 대형주 밑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대형주만 끌어올리기도 빠듯해요, 이 수급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도 그렇게 뭐 투자할 필요가 있나 또 싶습니다. 결론은 이제 금리가 결정할 겁니다. 만약에 패드워치 보시면 좀 다행스럽게 동결 또 올라갔죠. 이게 매일매일 바꾸기 때문에 의미는 없긴 하지만은 금리 동결 시그널이 들어오면서 6월달에 금리가 동결되면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죠. 내년에 또 미국 재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퍼질 수 있게 6월달에 FOMC가 가장 중요하다. 요거 하나는 이제 하반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재미없죠? 뭐 재미없고 브리핑해드릴 내용도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장전시장 마감 시장 때 워낙 많이 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막 자금을 밀어넣고 단타를 두세 개째 칠 때는 1분기 때 거래대금 20조 원 치고 가면서 막 증시 상승 나오고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제약, 엔터, 게임, 뭐 2차전지기 수급이 돌아가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뭐 이렇게 돌아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만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자. 네, 조금 그냥 재미로만 주식을 하는 상황. 네,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리스크들이 너무 많이 크다는 점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장 좋을 때 참여하면 돼요. 급한 거 없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까지 1차 브리핑 마쳤으니까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2차 브리핑은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이슈들 한번 체크할 건데, 자, 지금 오늘 두올이 상한가를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거의 400만 대, 거의 합치면은 기아 자동차만 이게 뭐 400만 대고요. 네, 더 많은 이 자동차들의 리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콜 사태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달라요. 보는 시선이. 네, 지금 6,700만 개죠. 6,700만 개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은 주가 엄청나게 많고 그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네, 그렇게 보면은 주마다 이 법안이 계속 바뀝니다. 네, 법안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 주마다 법안도 다르고 그리고 이거 안전 테스트 레벨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거는 결함으로 올라갔지만은 미국에서는 리콜이 굉장히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대규모 리콜하면 헉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리콜 받으러 가지 뭐 한 번 더 서비스 한번 받고 오고. 네, 미국은 그 정도의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제 사용하는 그냥 사용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뭐 자동차는 사치품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땅 규모에 우리나라 GDP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중형차 이상이잖아요. 그랜저가 이상이 제일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다만 이렇게 삼성 이제 뭐 이번에 기아가 뭐 400만 대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 있고 차라리 지금 현대차 기아가 떨어지는 거는 파업 때문이에요. 네, 파업을 통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예,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빨리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셀트리는 오랜만에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임상종양캐 이제 관련된 이슈 종목들도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일 장전 시장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코스닥은 3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종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늘 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고요. 네, 엑소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고 뭐 다행스럽게 이제 뭐 게임 그 제약바이오 테마주들이 반등해 줬다는 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한 유의가 필요하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형주가 가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야 삼성전자를 500만 명 이상 가지고 있는데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지금이. 매수 단가 찍자마자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현재 오고 있다. 네, 계속 강조 드립니다. 네, 이제 미국 인상조정학회 네,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내일 장전시장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DB 아이템 뭐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맨날 이걸로 뉴스 30% 올리고 이제 다음 주에 30% 빼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주가 부양위에서 여러분들 컨트롤하는 겁니다. 네, 주식 컨트롤하는 거라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게시코트랙 네, 대규모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또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 350억 규모는 좀 그렇지 않나? 네.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는 악재죠. 근데 이 구주주가 여기서 임원이라든가 이 코트레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또 확인할 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주에 대해서 참여율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한 뒤에 좀 내가 공모를 할까 유정을 좀 받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지겨우시더라도 시장 좋아질 때까지, 지금은 시장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서 시장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네, 좋은 게 아니고 유리해질 때까지는 네, 짤짤이 치면서 2, 3%짜리 치면서 물려도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올려드리고 싶네요. 비중 3%로 짜니까 전체 마이너스 13%인데 손실 금액이 50만 원도 안 돼요. 1000만 원 디폴트 값 기준으로. 네,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